2026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심장이 동시에 정지하고 있다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비유하자면 우리 집 대문을 걸어 잠글 빗장을 뽑아다가 당장의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격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국방예산 1조 8천억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인해 자금 집행이 지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이 걸린 국방 자산을 담보로 하여 단기적인 현금 살포 정책을 강행했다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왜 1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되돌아오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초입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한 국방비 1조 8천억 원 미지급 사태의 본질과 이로 인한 방산기업들의 연쇄도산 위기가 거시경제에 미칠 파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장병들이 소총 대신 3단봉을 들어야 하는 비상식적인 현실부터, 도대체 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그 불투명한 유동성의 흐름을 추적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안보부도 리스크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다소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조 8천억 원이라는 유동성의 규모가 실감이 나십니까? 뉴스에서 조 단위의 숫자가 빈번하게 거론되다 보니 그 무게감을 체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이면 건실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자본입니다. 그런데 2026년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군과 방위산업 생태계가 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미지급액 1조 8천억 원 중 일선 부대의 물품 구매와 외주 용역비로 지급되어야 할 전력 운영비가 1조 원, 그리고 현무 미사일이나 KF-21 전투기 같은 첨단 전략 자산을 개발하는 데 투입될 방위력 개선비가 8천억 원이나 묶여버린 것입니다. 경제 주체로 비유하자면, 한 가장이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정작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은 탕진해버린 뒤 유동성이 말랐으니 다음 달에나 주겠다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실제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조 원의 현금을 시장에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안보 예산이 재정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양구의 모 전방 부대에서는 예산 배정이 중단되어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소총 대신 3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까지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실로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무장을 갖추고 적을 억제해야 할 군인이 예산 부족으로 총기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고 부대 운영비가 고갈되어 비살상 장비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비록 논란이 일자 철회되긴 했으나 그러한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방태세의 심각한 누수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것이 2026년 세계 6위 군사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른바 K방산의 주역인 방산기업들은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제조, 협력사들과 KF-21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은 직원들의 상여금 응고사하고 원자재 대금조차 결제하지 못해 연쇄도산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물량을 납품했음에도 대금 정산이 지연되니 기업들은 고금리 대출로 연명할 수밖에 없고 그 이자 비용만 하루에 수억 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첨단 제조산업의 공급망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적으로 2월 10일까지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관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는 심리입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안보계약조차 제때 이행하지 못한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퍼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한국 정부의 재정 신뢰도가 바닥이고 안보 예산까지 전용할 만큼 국고가 비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안보 리스크가 고조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고 이탈하면 환율은 폭등할 것이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몇십만 원의 지원금이 실상은 우리 집 대문의 안전장치를 팔아넘긴 대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지급된 1조 8천억 원이 경제 전반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 연쇄, 도산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분노해야 하는지 그 경제적 인과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전방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후화된 장비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정작 혈세는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의 도구로 탕진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자원 배분의 실패입니다. 1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면 대한민국 재정 시스템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가 예산 편성의 제일 원칙은 바로 우선순위의 설정입니다. 국방과 치안 같은 공공재는 국가 존립의 필수 조건이기에 예산 배정에서 영순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재정 운용은 어떻습니까? 세수가 부족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삭감에 칼날을 댄 것이 바로 이 국방 분야입니다. 반면 경제적 승수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복지나 지역 화폐 예산은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액시키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 지역에서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살포한다고 공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존망보다는 당장의 선거 공학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이른바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가계경제에 비유하자면 이런 꼴입니다. 집 기둥이 썩어가고 당장이라도 강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집수리 비용을 빼돌려 이웃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사주고 용돈을 뿌리며 허세를 부리는 격입니다.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낭비하는 사이 정작 그 집안의 구성원들은 붕괴 직전의 지붕 아래서 공포에 떨고 있는 셈이죠. 이웃들의 환심을 사는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됩니다. 빗물이 새고 외부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방 안에서 가장의 무책임함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고통을 호소하는 자식들을 억압하기까지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선 죄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과 방위산업체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민간 조리원의 인건비조차 체불될 위기이며 장병들의 급식 퀄리티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2026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는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재정 운용입니까? 특히 1조 8천억 원 대금 미지급 사태에 직격타는 대기업이 아닌 그 하부 구조를 떠받치는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집중됩니다.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을 납품하는 영세 공장들에게 정부의 대금 연체는 곧바로 흑자부도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들 업체는 원자재 구매를 위해 이미 연 이자율이 높은 금융권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정부가 약속된 날짜에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니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공장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행정 절차상의 핑계만 대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사태가 K방산의 계약적 화면 대하계약과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납기 준수와 철저한 후속 지원이라는 신뢰 자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국 군대에 납품하는 대금조차 제때 결제하지 못해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이 글로벌 시장에 알려진다면 그 어떤 국가가 우리와 수조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 하겠습니까? 자국 내 거래에서도 디폴트를 내는 나라가 수출 물량의 유지 보수를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방산 수출의 공든 탑이 재정 규율의 해이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안보 재원을 잠식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선심성 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이 소비성 이전 지출로 흩뿌려지면 이는 기업의 도산과 양질의 일자리 소멸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경제 전반을 타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1조 8천억 원이라는 미지급금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초래할 국가 신용위기의 공포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채무자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냉정합니다. 정부가 민간과의 지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현금 흐름과 재정관리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라도 강등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본은 한국 시장을 탈출하기 시작할 것이며 주식과 채권 시장은 패닉 셀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동원해 간신히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외 신인도 추락까지 겹친다면 원달러 환율은 1,700원, 1,800원 선을 돌파하며 수입 물가를 폭등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자산의 실질 가치는 국가 안보와 신용이 무너지는 순간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 역시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위험한 궤도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1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 분노를 넘어 구조적인 공포를 느껴야 하는지 그 경제적 파급 메커니즘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재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평가 기준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실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맺은 계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 즉 거버넌스 리스크와 계약 이행 능력을 국가 신용도 평가의 핵심 척도로 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방의 핵심 축인 방산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태는 금융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의 테크니컬 디폴트, 즉 기술적 채무 불이행 선언과 진배 없습니다.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유하자면 외형적인 과시적 소비와 대외적인 체면 치레에는 막대한 유동성을 살포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보안 비용과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수개월째 연체하고 있는 한계 기업의 부실 경영과 유사합니다. 냉철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재무 구조를 가진 주체에게 신용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리스크 관리 원칙상 자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렇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를 결정하고 외국계 거대 자본인 스마트머니가 국내 자본시장에 잔류할지 아니면 자금을 회수하여 이탈할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벤치마크입니다. 만약 이번 1조 8천억 원 규모의 미지급 사태가 트리거가 되어 우리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단 한 단계만 하향 조정되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당장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 조달 비용인 가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 상승은 결국 최종 소비자인 가계와 기업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율이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안보라는 공공재 투자를 줄여서 지급한 일회성 이전 소득 몇십만 원의 기회비용이 매달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귀결되는 셈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죠. 명목 소득의 찔끔 증가가 실질 가처분 소득의 막대한 감소를 초래하는 조세의 역설과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거시경제 변수는 바로 환율 변동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컨트리 리스크가 고조되었다고 판단하여 원화 자산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의 폭락은 방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선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상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두세 배 뛰는 것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제에 따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로 풀린 유동성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 경제 분석이 유익하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조금 더 미시적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방산협력 업체들은 미수금 1조 8천억 원을 받지 못해 고금리 브릿지론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의 특성상 R&D 역량이 한번 단절되면 이를 재건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핵심 인적 자본인 엔지니어들이 임금 체불로 해외로 유출되고 생산 라인이 셧다운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국가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남에 초고가 아파트라 할지라도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소멸합니다. 안보의 부도는 곧 실물 자산 시장의 붕괴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파멸적인 승수 효과를 일으킵니다. 창원, 구미 등 방산 클러스터 도시들은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 총생산이 급감할 위기입니다. 앵커 기업이 멈추면 서비스업을 포함한 후방산업 전체가 도산합니다.
필수적인 국방 예산을 전용하여 살포한 현금이 오히려 지역 경제의 고용 기반을 파괴하고 실물 경제의 순환을 차단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의 폐해입니다. 정치적 생색내기는 관료들이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 분담은 납세자인 서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펀더멘털의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1조 8천억 원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다는 가장 강력한 선행지표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불안정성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즉시 재정 규율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2026년 회계연도는 한국 경제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십시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리스크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방 섹터의 유동성을 경색시키고 방산 밸류체인을 고사시키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업들이 매출 채권을 들고 금융권을 전전하게 만드는 동안 민간에 살포된 이전 지출이 과연 실질적인 호생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그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소강로 속에서 구매력 상실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재정 고갈과 국방 자산의 노후화, 그리고 국가 신인도 추락이라는 낙인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거시경제의 청사진입니까? 전 세계가 K방산의 가성비와 기술력에 주목하며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수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생산적 지출 때문에 전략산업에 운전 자본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넘어선 국가적 손실입니다. 과연 지금의 재정 운영이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방이라는 국가 존립의 핵심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심성 예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사회계약의 가장 기초적인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보라는 공공재를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이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세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에 취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당장의 소비와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는 머지않아 감당하기 힘든 국가부채라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우려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 리스크 관리의 영순위인 국방비를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생산성 없는 이전 지출만 늘리는 현재의 재정 정책이 과연 타당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훼손된 국방 인프라를 재건하고 군의 전력을 고도화하는 데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까? 경제 논리로 볼 때 답은 명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 가치나 주가 지수의 등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화는 외교적 구걸이나 현금 살포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를 지탱하는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될 때만 달성 가능한 균형 상태입니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허상에 불과한 평화와 지속 불가능한 복지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본질인 안보와 생존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시장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026년의 진정한 승리자는 당장의 현금성 지원에 현혹되지 않고 국가의 안보 방벽을 재건하는 데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인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국가 경제가 사는 길이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해지 수단입니다. 제 분석을 듣고 어떤 판단이 서십니까? 정부가 지금이라도 재정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지출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경제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